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생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생선 드시죠? 생선은 몸에 좋다.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다. 생선은 단백질 보고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분명히 보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생선인데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망치고 치매와 중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런 생선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습관이 바뀌고 5년, 10년 후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생선 3가지, 그리고 대신 안전하게 먹어야 할 생선 섭취 원칙까지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선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도 풍부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생선을 어떤 상태로 얼마나 먹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7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심장 기능도 약해지죠.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고 염증 반응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 없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생선이 나이가 들면 수은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나트륨 폭탄이 될 수도 있으며 혈관을 막는 산화지방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정 생선을 과다 섭취한 노인분들에게서 인지 기능 저하, 혈관 질환 증가, 염증 수치 상승 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대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 들면 가장 조심해야 할 생선 첫 번째입니다. 바로 큰 생선, 대형 어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참치, 상어, 황새치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치는 고급 생선이잖아.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게 왜 문제야? 좋은 질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생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수명이 깁니다. 참치는 수십 년을 살 수 있고 상어는 더 오래 살죠. 둘째,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들이죠. 이 2가지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수은 축적 때문입니다. 바닷물에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산업 활동으로 인해 수은이 존재합니다. 작은 플랑크톤이 이 수은을 흡수하고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중간 크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점점 농축됩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요. 먹이사슬 위로 갈수록 수은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 같은 대형 어종은 작은 생선보다 수은 함량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참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은 중독은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히 메틸수은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온 수은은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조직에 직접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수은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치 회 먹고 더 기운 난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속에서는 뇌와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은 중독의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손이 떨린다, 감각이 둔해진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대형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참치, 황새치, 상어, 새치류는 가능한 한 자주 드시지 마세요. 특별한 날 가끔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참치 통조림도 조심하세요. 편리하고 맛있지만 이것 역시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만약 대형 생선을 드셨다면 며칠간은 작은 생선 위주로 드세요. 몸이 수은을 배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크고 비싼 생선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생선입니다. 바로 염장 생선, 짠 생선입니다. 굴비, 염장, 고등어, 말린 생선들 여러분 좋아하시죠? 밥도둑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정말 맛있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런 짠 생선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으니까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에 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짠 생선이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된 거죠. 문제는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장 생선은 혈관에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굴비 한 마리에는 약 3,000에서 4,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1mg 미만인데 굴비 한 마리면 이미 2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 편이야 하시는 분들도 염장 생선 하나 드시면 그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초과입니다. 둘째,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이런 화합물들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고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의 타격이 훨씬 더 크게 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염분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리고 혈관이 더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염장 생선을 즉시 줄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 발목이 잘 붓는다, 혈압이 높다, 소변량이 줄었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염장 생선은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굴비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빈도를 줄이고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염장 생선을 드실 때는 물에 충분히 담가서 염분을 빼세요. 최소 2-3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담가두시면 염분이 많이 빠집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별한 날, 가끔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셋째, 염장 생선을 드신 날은 다른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국도 싱겁게, 김치도 적게 드세요. 넷째, 염장 생선을 드신 후에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짠 음식은 일시적인 맛의 즐거움을 주지만 혈관에는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위험한 생선입니다. 바로 기름에 튀긴 생선, 특히 생선가스, 생선 튀김입니다. 생선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선을 튀기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열에 약하고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생선을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170도, 180도의 뜨거운 기름 속에서 생선의 좋은 지방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이 생길까요? 트랜스 지방, 산화 지방, 최종 당화산물,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산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고 혈관을 막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키며 관절염까지 악화시킵니다. 특히 이미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튀긴 생선이 정말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혈당이 높다, 당뇨가 있다, 무릎, 허리가 아프다, 고혈압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튀긴 생선 한 조각이 몸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왜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포만감도 느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속에서는 염증이 진행되고 혈관이 막히고 관절이 아파지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튀김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산화가 더욱 심해지고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파는 튀김이 특히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럼 생선 튀김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거야? 네,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있을수록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튀김을 드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한 번만 사용해서 튀기세요. 그래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지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튀김옷을 얇게 입히고 기름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1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튀긴 후에는 기름을 최대한 빼세요. 키친타월로 꼭꼭 눌러서 기름을 제거하세요. 넷째, 튀긴 생선을 드셨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튀기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생선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전하게 먹어야 할 생선 섭취 원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은 생선 위주로 드세요. 멸치, 정어리, 전어, 꽁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들은 수은 축적이 적고 오히려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멸치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정어리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는 DHA가 많아서 기억력 향상에 좋습니다. 이런 생선들은 수명이 짧고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어서 수은 축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굽지 말고 튀기지 말고 찌거나 조리세요. 생선을 조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찌는 겁니다. 찜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기름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습니다. 조림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보존됩니다. 다만 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설탕도 적게 넣으세요.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선국, 생선찌개는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영양소를 전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굽고 싶으시다면 석소에 살짝만 구우세요. 기름을 두르지 말고 센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타지 않게 주의하세요. 탄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횟수보다 빈도를 줄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드시는 날도 한 끼만 드시고 다른 끼는 다른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계란, 콩, 닭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신선한 생선을 드세요. 냉동 생선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생선을 구매하세요. 생선의 눈이 맑고 비늘이 단단하며 냄새가 비리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신선한 생선일수록 영양소도 풍부하고 산화도 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곁들이세요. 채소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생선의 미량 중금속이나 산화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마늘, 양파도 함께 드시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물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생선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생선 3가지, 대형 어종, 참치, 상어, 황새치, 수은 축적, 염장 생선, 굴비, 염장 고등어, 나트륨 과다, 튀긴 생선, 생선가스, 생선 튀김, 산화지방, 트랜스지방. 대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작은 생선 위주로 찌거나 졸여서 일주일에 2~3번만 신선한 것으로 채소와 함께 물도 충분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 먹던 식습관 그대로 가면 병원비로 몇 배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생선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큰 생선은 없는지, 염장 생선은 너무 자주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튀긴 생선은 자제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부모님, 형제,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시니어 정보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